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객석이 꽉 찼네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쓸쓸했습니다. 네. 저희끼리 하느라. 네. 뭐야 리액션 하느라고 네. 엄청 힘들었어요. 오디오가 비질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이 좀 쌀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네, 아쉬웠습니다. 역시 네. 세 분 다 계시니까 훨씬 낫네요. 네. 오늘은 연력학 과정 배우겠습니다. 이게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이네요. 네. 네, 막 카르노 기간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오늘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오늘 아니고 옛날에 배울 때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지금도 몰라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게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제가 연력학 같은 전기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룰 때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이 단원을 배울 때도 이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걸 좀 상상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최 쌤과 함께라면 아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안 비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보일의 법칙 다 아시죠? 네. 보일의 법칙 다 아시죠? 보일러의 법칙이요? 네. 보일. 네. 그렇게 배우면 참 좋습니다. 네. 보일러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 주잖아요. 따뜻하게 딱 유지를 시켜 주잖아요. 네. 온도가 일정할 때에 대한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은 다들 아는데 그래서 보일이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구나 하는 건 알지만 보일의 이제 성은 이름은 대부분 모르죠. 로버트 보일입니다. 로버트 보일. 로봇이 네. 끓는 건가요? 이게 좀 친숙해지면 로버트라고 불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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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들이 그러니까 이산기체를 말하는 거죠. 이산기체들이 부피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할까? 하나 드립 하나 더 생각했는데 네. 하지 않게. 로버트가 그 애칭으로 부를 때 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밥을 그래요? 예. 미국 사람 이름 로버트를 밥이라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로버트를 밥이라고요? 네. 로비 아니고요? 신기하네. 밥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밥이 아니 밥. 죄송합니다. 영어에 약해서. 네. 미국 안 가보신 걸로. 네. 기체 분자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막 운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운동 에너지를 얼마나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열이라는 거죠. 네. 온도라는 거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기체들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지켜준다. 잘 이제 유지가 되도록 해준다. 근데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한다면 말이에요. 부피가 팽창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체 분자가 이렇게 팅 부딪혀서 나올 건데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 이 벽이 바깥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그대로 튕겨 나오지 못하고 에너지를 잃겠죠. 네. 그죠? 이게 마치 충격 흡수사 하듯이 이렇게.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밀려고 하는데 얘가 먼저 앞으로 나가 버리면 이렇게 네, 제대로 튕겨 나오지 못하듯이. 얘들이 운동 에너지를 잃게 돼요. 팽창하면.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얘들이 팽창하면서 이 피스톤의 팽창을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이 부딪히면서 피스톤의 팽창을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그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거 피스톤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누가 부딪혀주면 훨씬 더 쉽겠죠. 네. 그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팽창을 하면서. 네.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일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얘들이 운동 에너지를 어쨌든 잃어버리는 거가 되겠죠. 그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팽창하면. 네. 근데 팽창하는데 온도가 유지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에너지가 그렇죠.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온도가 유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게 열을 줘야죠. 그렇죠. 잃어버렸다 싶으면 바로 그래서 보충을 해주듯이. 그래. 용돈 떨어졌어? 그래. 지갑에 5만 원씩은 늘 있어야지 하면서 뭐 만 원 썼어요 하면 한 만 원 채워주고 2만 원 썼어요 2만 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원기 보양 네, 보약을 밥을 계속 챙겨주고 에너지 챙겨줘야 이게 온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불을 좀 떼줘야 되겠죠. 네. 불을 떼줘야 이 팽창하면서 온도가 일정한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곡선을 그려요.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과 부피가 원래 반비례인가요?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저 조건 네. 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렇죠. 관계가 나온다. 온도가 일정할 때는 그러니까 T가 일정하다면 여기 T1, T2가 일정하다면 같다면 요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반비례 그래프는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나타내자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랑 P랑 V분의 1. 부피가 온도 이건 뭐 나중에 하겠지만 어떤 이제 C라고 할게요. C 상수 이렇게 되겠죠. 네. P가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음, V가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져야 하는 음, 이런 관계가 형립이 되죠. 이게 왜 그럴까? 분자 단위에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팽창하면서 분자들의 에너지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보충을 해줬잖아요. 네. 운동에너지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부피는 팽창했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부딪히는 이 파워와 빈도가 줄어드는가 생각해 보세요. 입자 수가 갖고 입자 에너지 같은데 음. 그 부딪힐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팽창하면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들의 속도는 일정하죠. 네.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는데 그러니까 방문할 곳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내 발의 속도는 똑같아. 그러면 방문 횟수가 줄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 번 부딪힐 때 충격량은 같은데 그죠? 빈도가 줄어드니까. 그게 압력이 압력이군요. 그렇죠. 압력이 이제 얼마나 자주 네. 세게 부딪히는. 그렇죠. 분자들이 얼마나 충격량을 자주 주는가 이게 압력이 되는 거죠. 이게 보일러 법칙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샤를의 법칙 다 아시죠? 네. 하지만 샤를의 법칙의 풀네임은 다들 모르시죠. 오늘 작. 작 읽기가 쉽지 않네요. 네, 자크 네. 알렉산드르 세사르 샤를의 법칙입니다. 이름 기다 보니까 되게 네. 신분이 약간- 높았던 사람 같네요. 네. 그렇죠. 약간 뭐 그 족보가 중요한 사람 같죠. 네. 네, 샤를의 법칙은 샤를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음. 이제 샤를이 이제 발표하지 않은 논문을 인용해서 이제 까먹었어. 리삭 리삭 게이리삭 게이리삭. 게이리삭이 샤를을 이제 기리면서 사실 이 선배가 발표는 안 했지만 다 발견해놨네. 해서 샤를의 법칙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네.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 게 있죠. 사실 게이리삭이랑 또 한 명이 동시에 발견했거든요. 아. 그런데 게이리삭이 샤를을 이제 내세워.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게이리삭 이름이 남았죠. 네. 저는 이제 기억 못하잖아요. 그 상대방 네. 기억 못하잖아요. 네, 아무튼 샤를의 이름과 게이리삭 이름이 남았습니다. 멘델 법칙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인용할 때 네. 누가 인용했는가 네. 차라리 남죠. 이건 압력이 일정할 때에 대한 법칙이에요. 압력이 일정할 때, 팽창하냐, 뭐 소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그 온도가 일정할 때 이런 곡선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온도가 낮아지면 이런 곡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등온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게 100도시다. 이게 뭐 30도시다. 이게 점점 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원점에 가까워지는 이제 등온 곡선들이 생기겠죠. 온도가 낮으면 압력이 보통 낮아지니까. 낮아지니까 네. 부피도 작아지고. 원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압력이 같을 때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하면 더 높은 온도의 등온 곡선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하려면 부피가 증가하면서도 압력이 일정하려면 온도는 반드시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피스톤을 세로로 장착한 다음에 여기 추를 올리는 방식으로 추를 뭐 3개를 올리면 어쨌든 무게가 일정하니까 늘 같은 압력이라는 게 되겠죠.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기름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늘 압력은 일정하죠. 피스톤이 이제 올려진 추가 같으니까. 그래 저때 온도를 높이면은 막 얘가 막 이게 팽창해 갖고 부피가 커진다 이거죠? 그렇죠. 같은 압력이. 부피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을 가해서 온도를 열을 가해서. 예.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하면 뜨거워지겠죠. 네. T가 점점 커지겠죠. 네. T가 점점 커지겠죠. 그 말은 분자들이 점점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죠. 근데 면적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주, 더 세게 부딪히니까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높아지려고 하면 얘가 올라가서 면적을 넓히고. 그래서 좀 더
압력이 높아지려고 하면 또 팽창해서 또 압력을 낮추고. 부딪히는 빈도는 같게 계속 점점 그렇죠.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빈도가 늘 같다는 건 아니고 얘들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도가 좀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 한 번에 더 부딪힐 때 더 세게 부딪히겠죠. 더 세게. 네.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더 큰 부피를 같은 압력으로 유지하려면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이 말이죠, 사실 요약하자면. 안에 땀나게.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면 부피와 온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예, 부피가 뭐야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커지니까 네, 부피랑 압력이랑 같이 가겠네요. 그렇죠. 네. 부피랑 압력이랑 그러니까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와 음. 아니지. 온도와 부피. V. 온도랑 부피가 비례한다. 압력이 네, 일정할 경우에 압력이죠. 네. 이렇게 되겠죠. 이 앞에서 지금 말한 두 가지 법칙,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을 합해서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하죠. PV는 T에 비례한다. 네. 그럼 요거죠. 로버트 보일, 자크, 알렉산드르, 오! 샤를. 잘. 그새 와. 금방 외우셨네요. 야.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저도 못해. 네. 네, 사실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서 PV는 뭐 어떤 몇 몰 들어있냐 기체가 그다음에 상수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뭐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기체가 양이 변하지 않는 과정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사실 이 온도는 에너지, 평균적인 에너지고 분자들의 그리고 이것은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이다. 요걸 이제 같이 알고 있으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상상할 때 좀 더 좋습니다. 어쨌든 PV는 T에 비례한다. 부피가 일정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이 올라갈 거야. 상상해 보면 그런 거 같죠.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압력밥솥 같은 거. 네.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세가지고 펑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나 연력학 문제 어려워 하면 옆에다가 PV는 T에 비례한다를 딱 써놓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 고민하면 돼요. 네, 뭐 앞으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력학 과정이 이렇게 총 7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팽창 수축까지. 네. 등압 팽창 과정, 등압 수축 과정, 단열 팽창 과정, 단열 수축, 등온 팽창, 등온 수축. 여기는 등적 과정은 적이니까 부피가 같다. 부피 적자입니다. 부피. 부피가 같다. 부피 적자입니다. 부피. 과적 촬영할 때 아닌가? 네. 네. 부피 적자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과정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려면 팽창을 하는데도 압력이 일정하려면 열을 가해줘서 계속해서 점점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면적이 넓어지니까 압력을 유지하려면 더 뭐 자주 방문해서 더 예, 그렇죠. 그죠. 네. 팽창하면 이제 빠르게 빨리 움직여야 네. 방문 횟수도 더 늘리고 또 네. 어, 맞는 세기도 더 세지니까요. 그죠. 맞는 세기도 기경량, 그렇죠. 네. 기경량, 그렇죠. 열을 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Q가 있어야 된다. 네. 연력학 제1법칙을 여기다가 끌어와 볼게요. 요거였단 말이죠. 네. 요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압 과정에서는 열을 가해준다. 열을 가해줬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팽창이니까 일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PV 요 네모난 면적만큼이 이 일에 해당하는 양. Q가 내가 해준 일의 양. 그래서 이걸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100줄만큼 열을 가해줬어. 근데 일을 한 걸 면적 계산해 보니까 30줄이야. 그러면 70 어디 갔어?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갖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축일 경우에는 일을 받는 거죠. 네. 외부에서 이게 수축하면서 분자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쳐맞는 거예요. 수축하면서 쳐맞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거죠.
열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압력은 같으니까 등압 네. 과정이니까. 그 등압 수축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1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일을 그리고- 받는 거니까. 그죠? 받는 거라. 그리고 압력을 유지를 하려면 온도가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죠? 나와바리가 아니 면적이 더 좁아지니까 그러면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더 자주 방문하고 막 하니까 압력은 높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려면 온도가 내려가야만 해요. 이것도 음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즉 열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열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열을 빼앗는다. 차갑게 식혀줘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얼음을 뭐 갖다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열의 이동이 없어요. 열을 가해준다거나 열을 뺏는다거나 요 Q가 없어요. 열을 가해주지 않아요. 열을 뺏지 않아요. 단절돼 있다는 거죠. 열이. 이럴 때는 내가 일을 했어. 그럼 그거 다 내부 에너지를 내부에서.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줄의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100줄이 돼요. 여기 Q가 0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에서 팽창을 했어요. 단열 팽창을 했어요. 요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 안에서 공기 분자들이 자기 에너지를 갖다 바쳐서 팽창을 이뤄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온도가 등온 곡선 아래 칸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압력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팽창도 팽창하는데 온도도 떨어지니까 부딪히는 횟수도 줄어들고 부딪히는 충격량도 줄어드니까 압력이 훅 떨어지죠. 반대로 수축할 때는 면적도 좁아지고 수축할 때 쳐맞으니까 쳐맞으니까 네, 빨라지니까 더 충격량도 세지고 빈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압력이 훅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반대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럴 때는 이제 2를 마이너스로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즉 온도 변화는 플러스가 되겠죠. 등원 과정. 제가 이 덕지덕지 등원 과정 그래프가 맞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직접 그리셨군요. 대단합니다. 네. 다 미완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그리면 되죠. 네네. 이렇게 제가 미술학원 또 에이스 출신이거든요. 네, 이렇게 등원 과정은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이죠. 처음에 했으니까 뭐 잘 아시겠죠? Q는 W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량 뭐가 0일까요? 내부 에너지가 여기에 0이 돼야 되죠. 네. 온도 안 온도가 안 변하니까. 변했으니까 네. 내부 에너지가 온도니까요. 열을 100만큼 가해주면 네. 일을 100만큼 해야 돼요. 그죠? 이상 좀 마음에 들죠? 딴 데로 뺏기지 않고 네. 주는 대로 네, 그냥 주는 대로 다 일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죠. 수축할 때는 반대로 이제 열을 뽑아줘야 되겠죠. 네.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등적 과정, 이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럼 부피 일정할 때는 일을 못 해요. 뭐가 0이에요? 일이 0이구나. 그죠? 여기 0이에요. 네. 내가 열을 100 줬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로 예. 100 가져가야만 네. 하는 거죠. 네. 그 온도가 쫙 잘 올라가겠죠. 네. 그야말로 이제 쫙 다음 등원 곡선으로 쫙 올라가죠. 압력도 쫙 올라가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 7가지 과정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 연력학제 1법칙을 옆에다 써놓고 했어요. 네. 이거 꼭 써놓고 그리고 PV는 요 두 가지를 딱 써놓으면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난이도가 한 3분의 1까지는 아니라도 절반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어려웠구나. 네. 네. 요 두 개를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작에 채쌤을 만났어요. 아이고 그땐 제가 코 찔찔한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이제 폭풍처럼 배웠어요. 네. 사실 19분 지금 지났는데 사실 이게 19분 만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대로 시험 보면 큰일 납니다. 점 잊지 마시고요. 다시 보고 또 풀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과제는 오늘 과제는 4가지 연력학 과정, 이제 크게 보면 4가지죠. 잘게 보면 7가지고 4가지 연력학 과정 중에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의 크기가 모두 0인 음. 거가 있어요. 그걸 모두 찾아보세요. 모두 찾아서 없나? 생각해 보시고. 네. 아, 있는가요? 네, 이게 네. 제가 이거 다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그냥 네. 그냥, 적어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각각 예. 각각 적어보세요. 예. 모두가 아니고 아, 내부 에너지인 네. 거, 내부 에너지 0인 거, 그리고 한 일의 크기가 0인 거, 네. 네, 두 가지를 다 적어보세요. 1, 네. 저 둘 다 0이면 Q도 네. 0이니까 네, 저것도 뭐야 내부 에너지 더하기 1이 0이니 1이 그 네. 뭐야, 지금 그냥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네. 건드리고 열리니까 그대로 두는 예, 그냥 엔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렇죠. 되죠. 그래서 아무- 0이 아닌 과정을 모두 찾으라는 네. 거 같긴 한데 보니까 0이 아닌 거구나. 예, 어디 아, 제가 문제 잘 냈네요. 아, 제가 좀 착각. 잘라주세요. 편집. 네. 네. 모두 0이 아닌 거 네.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잘 냈네. 기가 막힌 문제네. 훌륭한데요. 네. 모두 0이 아닌 문제 과정 골라주세요.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잘릴 것 같은데. 안 잘라줄 것 같아요.